제목은 어떤 미래에서 살 것인가 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장기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들을 고민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불평등의 해소라는 것과 좀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앞에서 지금까지의 공급에 관한 직접적인 정책은 사실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가장 좋은 정책은 사실 보건 정책일 거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좀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경제학자의 생각 방식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건 접근을 보장하는 게 경제적으로 본다면 이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노동력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즉 일할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앞에서 이슈를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빠르게 찾아내고 치료할 수 있는 병상들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추적하고 테스트, 시험할 수 있는 관련 보건 인력들을 충분히 늘려야 될 것이고요. 그에 대한 교육 투자도 있어야 될 거고요. 다음에 약이 개발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 세계에서 구입 가능한 가격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필요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약과 병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다음 이제 산업 구조의 변화들,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상점들이 축소되고 그러면서 나타난 실질자에 대한 재교육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재교육을 통해서 즉 재취업, 새로운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줘야 될 것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학력이 노동시장의 진입,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이후의 성과에 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확인했다는 점에서 학력 격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야 될 겁니다. 사회 전체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국제 공급 사슬이 어떤 형식으로든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데 이 문제는 저보다는 이제 정세윤 교수님이 더 전문가이셔서 정세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 하나가 전 농업 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농업 생산에서의 변화들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고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저소득 국가의 임시 노동자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 그다음 뭐 서유럽의 경우는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미국의 경우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와서 뭐 계절 노동, 그러니까 토마토를 딴다든지 뭐 우리 농사의 그 시기에만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죠. 이제 그런 인력들을 지금처럼 해외에서 단기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하게끔 하는 이 방식이 계속 지속 가능하냐의 문제가 제기가 될 겁니다. 이게 지속 불가능하다라면 결국은 최대한 기계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갈 것이고, 우리가 스마트 농업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야로 나갈 것인데,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그런 농법들을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능력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텐데 또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고용 변화 측면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숙련 노동이 기계화로 바뀌는, 즉 기계로 대체되는 것들이 급속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저숙련 노동이 결국 실업으로 또 바뀌게 되니까 그럼 이런 실직자들은 앞에서 불평등 이야기처럼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재택근무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인프라, 온라인 설비들 이런 지금도 사실은 일종의 재택근무 같은 거죠. 우리가 집에서 동영상을 보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이 갖춰져야 됩니다만 저는 우리가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좀 논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재택근무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전 기본적으로 노동하고 육아가 병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구조, 시스템 아니면 재택근무의 방식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떤 게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문제를 던지는 것이고 같이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이제 싶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 기업들이 나타나고 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독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독점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뭐 지금도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많이 이야기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생산 체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당연히 중요한 이슈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단순한 구호만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고 이제 어떠한 형태의 친환경 생산 체제가 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실은 안들이 조금 논의가 잘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비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관련 산업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랬을 때 뭐 배달 노동자들 특히나 이 감염병 상황에서 조금 더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뭐 여기서 말하는 제가 배달 노동이라는 건 택배까지 다 포함을 하는 이제 그리고 앞에서의 플랫폼 기업에서의 고용되어 있는 그런 노동자들의 이제 노동권까지도 우리가 좀 더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리를 이제 해보면은 오늘 이야기 꽤 긴 시간을 제가 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19의 충격이 있었고 이 충격들이 경제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불평등의 이슈들을 조금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상황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이제 경제학에서 예상할 수 있는 나쁜 시나리오들을 조금 따져봤고 가장 안 좋은 건 이제 자급자족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는 안 가겠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감염병의 우려가 남아있는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확산 정도가 다를 때 즉 확산이 심하다라면 경제가 더 심하게 위축될 거고 확산이 약하다면 경제는 좀 덜 위축될 것이고 이제 이런 관계들 다음에 백신이나 약품 개발에서의 경제적 이슈, 특히 이제 가격의 문제들에 대한 또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너무 이제 백신 보급이 완료되기 전에 사람들이 또 너무 활동에 나서면서 병이 확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 나쁜 시나리오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방법들을 따져보았고, 그랬을 때 전통적 대응 방법들을 이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정책들을 수요 정책, 공급 정책들을 이야기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효과들은 과거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경제 충격과 앞으로의 방향, 예상되는 변화들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슈들이 무엇인지 제가 생각하는 범위, 사실 답은 전혀 없었죠. 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란 생각들만 들고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각자 직접 여러분들이 많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